네, 안녕하세요. 제일교육 콘텐츠팀 황유리 팀장입니다. 오늘은요, 2022년도 또 제일교육을 되게 열광케 하고 굉장히 또 인기가 좋은 메타버스 6차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1차시부터 6차시까지 각 차시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저희가 어떤 의도로 조금 이거를 콘텐츠를 생산하게 됐으며 어떤 부분을 위주로 조금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지를 조금 핵심만 담아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강사님들께서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활동북과 그리고 이렇게 큐브 이 두 가지가 주요 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영상은 각 차시마다 저희가 분리를 해놓았으니까 들어가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각 차시별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없으실 때는 6차시를 다 보시는 것보다 필요한 차시를 위주로 먼저 공부하시고 또 집중해서 이렇게 경청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메타버스는 이렇게 생긴 활동북과 함께 할 텐데요. 활동북을 저희가 나눠드리면 반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에게 배부한 후에 꼭 아이들이 학년, 반, 번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강사님들께서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학년, 반, 번호, 이름을 다 작성한 후에는 본격적인 캠프가 시작이 될 텐데요. 메타버스 콘텐츠는 총 6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 상황에 따라서 2차시에서 6차시까지 다양하게 조합해서 캠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시별로 어떤 흐름이고 차시별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위주로 조금 경청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시입니다. 1차시 도입부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현재 메타의 회장이자 CEO죠. 마크 저커버그의 영상이 간단하게 시청이 되는데 이 영상의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왜 메타버스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미래 세대의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영상을 간단하게 시청한 후에는 우리 아이들과 또 강사님들께서 친해지는 또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 퀴즈 맞추기 게임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앉은 친구 혹은 줄별로 팀전으로 가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저희는 가장 쉬운 1번이요 라고 하면 1번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친구가 저는 A-1번이요 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기존에 있던 퍼즐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사라지는데요. 이거를 보고 이 플랫폼의 이름을 가장 먼저 맞춰주는 팀이 점수를 가지고 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퀴즈 맞추기를 하는 방식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줄별로 조금 팀을 정해서 먼저 맞추는 팀에게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맨 왼쪽 첫 번째에 앉은 학생들부터 모든 학생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개별로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게임 방법에 대해서는 강사님들께서 더 자신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정답은 여기 정답을 클릭하시면 이제 정답 플랫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래 정답에 보면 플랫폼 앞에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로블록스 2004년도에 만들어진 플랫폼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연도가 써져 있는 이유는 나중에 활동북에 있을 때 아이들이 연도별로 타임라인을 이제 쓰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메타버스가 단순히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작년부터 혹은 예전부터 정말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다라는 플랫폼을 조금 인지시켜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게임을 다 완료하면은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1988년 미니지부터 2021년 이프랜드까지 연도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줬던 활동북 그리고 1페이지 아래에 이제 쓰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21년도에 이프랜드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페토는 많이 아는데 이프랜드는 잘 모르는데 이프랜드는 SKT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네, 아이들이 다 작성을 한 후에는 이것을 조금 연결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니지나 싸이월드나 뭐 게더타운은 현실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가상에 있는 세계고, 또 단편적인 세상이 아니라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하나의 세계가 되고 하나의 우주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가상에 있는 하나의 우주고 하나의 세계다 라고 해서 메타버스의 개념을 이렇게 쉽게 스토리텔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다시 활동복으로 돌아가서 메타버스의 개념을 의미를 여기에 적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아이들이 또 외워서 적기 힘들 수 있으니 정답도 이렇게 띄워주시고 보고 적게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플랫폼을 통해서도 알아봤듯이 사실 메타버스는 최근에 갑자기 짠하고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 유래를 거슬러 가다 보면은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크래시라는 책에서 첫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네이버에서 닐 스티븐슨, 스노우크래시가 굉장히 항상 인기 있는 검색어에 이제 많이 등재가 됐었는데, 사실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책의 내용 자체보다는 이 책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첫 등장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활동복으로 돌아가서 첫 등장의 1992년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메타버스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 왜 올해 작년부터 메타버스가 핫해졌고 또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은 메타버스를 단순히 공부라든지 어떤 조작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소통 공간으로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나의 캐릭터 아바타를 이용해서 일상적인 소통을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풍경을 보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에 굉장히 열광하고 또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서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못하고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계속해서 더 새롭고 더 재미있는 가상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메타버스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영상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제 BTS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어떤 영상이라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가 우리 현실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나이트라고 남자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포트나이트는 총 4가지 게임 모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볼 거는 파티 로얄이라고 하는 모드입니다. 파티 로얄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하면 총을 쏘고 싸우고 누구를 죽이고 이제 이런 게임을 생각을 하는데, 포트나이트 속에는 파티 로얄이라고 해서 전혀 싸우지 않고 전혀 전쟁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앞에서 설명했던 이론과 참 연결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또 영상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콧이 포트나이트 내 파티로얄에서 이제 콘서트 첫 발매곡을 이제 오픈한 그런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요. 화면 속에 보이는 아바타들은 기존의 플랫폼에서 심어놓았던 아바타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아바타로서 접속한 개개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아이들과 재미있게 또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또 이제 진로 캠프이다 보니 앞에서 설명했던 메타버스의 등장과 새로운 개념이 우리 미래 진로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직업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 메타버스와 관련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관지어서 미래 직업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웹디자이너가 생겼고, 데이터가 등장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생겼고, 또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신직종이 생겨났죠. 메타버스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 새롭게 생길 직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로블록스 개발자입니다.
로블록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는 게임사에서 제공했던 어떤 게임 머니라고 하죠. 게임 머니를 아이들이 사서 게임 안에 있는 아이템만 구매할 수 있었다는 로블록스는 아이들이 직접 생산자가 돼서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을 이렇게 전파하면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게임을 하게 되면 캐시화되는 실제 현금으로도 바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면은 127만 명의 로블록스의 개발자로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미래에는 이런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는 그러한 직업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드빌더인데요. 우리가 이제 5,6차시에 가면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을 접속해서 또 우리가 가상세계를 경험해 볼 텐데 그런 가상세계를 설계하고 스케치하고 실질적으로 가상세계에 건설하는 직업을 월드빌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는 아바타들이 입는 다양한 옷을 디자인하는 이제 신직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아바타 드라마 PD는 아바타들의 또 다양한 이모션이 있잖아요. 뭐 말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손을 뭐 안녕을 누르면 이렇게 안녕을 할 텐데 이런 이모션들을 조합해서 어떤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직업들을 드라마 PD라고 이제 일컫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활동복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우리 신직업을 자세하게 배웠으면 이제 여기 칸에 신직업 배웠던 것들을 작성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기 신직업부터 다시 이렇게 활동을 보시면 알겠어요. 신직업 여기 네, 그래서 신직업들을 잘 작성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 가지 세계를 배울 텐데 이거는 조금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들께서 최대한 잘 숙지를 하셔서 쉽게 풀어주시는 것이 관건인데 메타버스는 총 4가지로 우선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강현실인데요. 증강현실은 쉽게 말하면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레이어를 덧입혀서 마치 실제에 없지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제 기술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교환에 있는 것처럼 어떤 카메라를 들었을 때 현실 세계는 그대로 비치지만 어떤 카메라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실에는 없지만 어떤 프레임들, 어떤 레이어들이 더 씌워져서 이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는 기술을 증강현실 AR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하나 심심한데.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라이프로깅인데요. 이거는 나의 오프라인 현실 세계를 온라인 세계에 그대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라이프로깅이라고 합니다. 사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브이로그 모든 나의 일상을 온라인에 기록하는 것들을 라이프로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거울 세계인데요. 가장 많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배달의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현재 이제 우리 세계에 정말 존재하는 세상이지만 그거를 똑같이 온라인 세상에 옮겨놓은 세계. 거울처럼 이렇게 똑같은 세계가 이제 있다라고 해서 이제 거울 세계인데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지도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배달의 민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울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가게를 알기 위해서 걸어 다녀야 되고 전단지를 보고 하나하나 내가 다 시켜 먹어보고 리뷰를 달아야 할 텐데 거울 세계로 복제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클릭 몇 번으로 우리 집 근처에 몇 개의 가게가 있으며 어떤 집이 맛있고 어떤 메뉴가 있고 가격은 어떻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메타버스의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은 우리 앞에서 봤던 세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현실에서 확장된, 현실에서 조금 커져 있는 연결된 세계를 다뤘다면 가상현실은 현실과는 이제 상관이 없는 정말 가상에만 존재하는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개가 메타버스의 분류인데 조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메타버스를 현실과 가상을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SFC에서 분류해놓은 이 4가지를 보더라도
현실과 가상이 분리되는 세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계속 연결이 되고 현실이 확장이 되고 현실이 계속 커져서 융복합적인 그렇게 이제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4가지 설명이 끝났으면 다시 활동북으로 넘어가서 이제 윗부분에 또 아이들이 4가지를 적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우니까 더 업그레이드된 2.0 버전이 나오는데 이거는 또 1.0과 분리된 개념은 아니고 여기에서 더 확장되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XR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제 AR이라든지 가상 세계가 조금 요 2개가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내려와서 X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미 기존에 나의 일상을 온라인에 옮겼는데 이것이 디지털미로 가서 아바타로 조금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째 기존에는 거울 세계가 있었는데 이게 디지털 트윈으로 내려오면서 트윈이 쌍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다, 디지털로 이제 쌍둥이다 해서 거울 세계가 디지털 트윈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 디지털 트윈으로 오면 조금 이제 달라지는 개념은 안전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설 현장이라든지 어떤 복잡하고 또 위험한 그런 제조 현장을 어떤 그 온라인으로서 옮겨놓음으로써 조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다치지 않게 조금 안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래에 이제 2.0에 대한 또 내용을 아이들이 작성하게 해주시면 이로써 1차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2차시입니다. 2차시는요, 다행히도 조금 활동이 많아서 좀 재미있게 아이들과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2번째 이제 첫 시작에 이렇게 퀴즈가 들어가는데요. 새 그림의 공통된 메타버스 기술은 포켓몬고 혹은 어떤 가구 배치를 미리 해볼 수 있는 아까 현실 세계에서 이제 레이어를 더 씌운 증강현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증강현실의 이제 원리를 안내해주는 영상을 친구들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시에 활동할 머지큐브에 대한 안내 영상이 나오니까 이것도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도 머지큐브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올 텐데요. 머지큐브는 저희가 이렇게 도면을 나눠 드릴 텐데 요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활동북과 마찬가지로 이제 큐브를 완성하고 나면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학년 반번호 이름은 꼭 작성하게 해주시는 센스 꼭 발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만들어 볼까요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이제 도면에서 이제 이렇게 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떼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벨크로를 같이 드리는데 요렇게 생긴 이제 그 지퍼 안에 벨크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벨크로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까끄리가 있고 보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리, 까끄리 이렇게 한 세트가 돼서 이렇게 찍찍 이렇게 되는 원리인데요. 사실 앞뒤에 어떤 보드리를 이렇게 앞면에 이렇게 붙여야 될까 아니면 까끄리를 이렇게 붙여야 될까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뒤집혔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접착만 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까끄리여도 여기가 보드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큐브 도면을 받은 후에 아이들이 이렇게 도면을 뗐다면 예를 들면 나는 보드리를 앞에 해야 되겠다, 까끄리를 앞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다 상관이 없는데 까끄리를 붙이려면 여기에 다 까끄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면에는 무조건 같은 종류의 이제 벨크로만 붙이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벨크로를 다 붙이면 이제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보드리, 여기는 이제 까끄리 버전을 붙였는데요. 혹시라도 간혹가다 강사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조금 쉽게 안내한다고
뭐 까끄리가 안에 가는 게 더 좋아요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저희가 링크로드라는 거를 할 때 아이들이 큐브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만 그렇게 벨크로를 붙이면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은 다르게 해줘야 이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도 이제 똑같이 까끄리를 바깥 방향으로 붙이다 보니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이들이 조금 다양하게 좀 붙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다 해주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후에는 이제 완성이에요. 정말 쉽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완성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쓰레기 처리인데요. 쓰레기는 저희가 이렇게 드린 비닐이 있는데 이 비닐 안에 이제 보면 남은 것과 그리고 벨크로를 떼고 남은 이제 뭐 이런 쓰레기들을 다 넣어서 이거를 학급 내에서 꼭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 가지고 나오시면은 저희가 조금 처리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학급 내에 이제 청소 당번이라든지 조금 이제 그런 친구를 찾아서 혹은 학급 안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에 다 버려주시는 게 좋은데 간혹가다 이거는 종인데 왜 일반 쓰레기를 이렇게 취급을 해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으면 이게 사실은 코팅지이기 때문에 일반 종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또 뭐 코팅이어도 종이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종이로 하셔도 그건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큐브 만들기는 다 완성이 됐고요. 쓰레기까지 또 예쁘고 멋있게 또 처리가 잘 되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큐브를 활용한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큐브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이제 붙여서 머지 큐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어플을 다운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미리 어플리케이션이 다 받아져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께 다 요청을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다운이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차시가 짧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드려서 스티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촬영해서 바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 차시가 긴 경우에는 스티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환에 있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찍어서 접속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QR코드에 접속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만든 머지큐브 게임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어요. 저도 한번 시작하면 이게 멈출 수가 없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큐브에다 놓으면은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우리가 만든 머지 큐브를 다양하게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각 면마다 이렇게 다양한 학교 공간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산타클로스에 흩어진 7가지 조각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보면 아래에 산타클로스 조각이 있는데 이렇게 검정 색깔 점들을 이동해서 조각에 딱 맞춰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확대가 되는데요. 이때 이 커진 동그라미를 손으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하나를 획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또 얼굴이 있고 네. 그래서 총 7개의 이제 그 산타클로스 조각을 모아주시면 지금 우리가 3개를 찾았고요. 자, 4개, 5개 보이죠? 이게 순간적으로 터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마 마지막, 네, 또 여기 보이죠, 밑에. 근데 이게 위에서 봐야 보이고. 조각을 찾으면 자동으로, 네, 이렇게 오버 더 드립으로 들어가는 이제 입구가 보이게 되면서, 네, 이렇게 게임이 종료됩니다. 네, 너무 멋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해당 차시가 4차시를 넘어간다, 이러면 나중에 들어가는 이제 겟업다운 들어가는 입장과 같은 이미지라서 여기에서 획득한 걸로 이따가 우리가 들어간다. 또 이렇게 아이들이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 안에 검정 색깔 동그라미 점이 있는데 그 동그라미 점을 산타클로스가 흘리고 간 조각에 딱 맞춰서 클릭을 하면은 조각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7조각을 다 모으게 되면 그 친구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 이제 명예전당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7개의 퍼즐 조각을 이제 아이들에게 맞추게 하면 되는데 이건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또 몰입도 있게 빠져드는 거라서 강사님들께서 재미있게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2차 시는 거의 이제 끝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는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안내를 조금 갈 텐데 이제 부캐라고 하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영상이 나오고 이렇게 교환에 있는 것처럼 3명이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사람, 다양한 부캐를 통해서 알고 보니 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부캐에 대한 내용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먹방이라든지 유튜브를 보면 실제 이제 사람이 저처럼 실제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는데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없는 가상의 사람이 인플루언서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고 모델은 진짜 사람일까요? 했을 때 노입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이 인플루언서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버추얼 가상의 인플루언서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게 뭐냐면 버추얼런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어떤 가수가 있었는데 노래를 너무나 잘하고 좋아했지만 얼굴이 조금 자신감이 없어서 항상 노래 영상을 올려도 실력보다는 외모에 대한 비하가 많아서 좀 꿈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던 이제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러한 가상의 얼굴을 쓰고 이제 노래 영상을 올리면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노래로서 이제 평가를 받고 가수의 이제 길을 시작한 또 그런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가상의 어떤 상황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좋은 이렇게 시너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나의 얼굴을 뭐 가리고 뭐 숨긴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내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역량을 드러내고 또 내 안에 있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 이렇게 소개가 나오고요. 이제 특징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그거겠죠. 사생활. 사생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Z세대의 특징이 이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활동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러면 나의 인생 부캐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4페이지를 열어보시고 나는 이제 부캐를 만들 건데 나의 부캐가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아이템을 여기에서 4가지를 선택하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아이들이 작성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제 부캐가 뭐라고 해야 되지? 승무원이다. 예를 들어서 승무원이 되고 싶었다 하면은 승무원이 되려면 뭐 이렇게 화장품도 필요할 테고 뭐 이렇게 뭐 카메라 뭐 여행 가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작성을 또 예시까지 친절하게 있으니까 또 예시도 아이들하고 같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NFT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NFT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대체가 이제 불가능한 토큰이다. 왜냐면 가상세계에서 굉장히 사실은 모방도 많고 어쩔 수 없이 뭐 이 사람이 예쁜 옷을 입으면 뭐 똑같이 사서 입는 사람도 있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입는 사람도 있고 또 온라인 세계다 보니까 뭐 굉장히 또 익명성도 보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방도 사실은 많이 또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온라인 세계에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게 NFT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폐는 10,000원짜리를 5,000원 2개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쌍둥이는 보기에는 똑같아도 주민번호라는 식별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각자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NF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향후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온라인 세계에서 이제 캐시화 이제 현금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조금 이제 암호화에도 중점을 두겠지만 메타버스 상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작권이 아무래도 나중에는 조금 중요한 문제로 이슈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한번
NFT는 가상세계에서 그래서 또 재미있는 영상, 쉽게 풀이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또 아이들하고 봐주시면 되고, 그 후에는 이제 NFT 이제 활동북을 이제 채우는 시간인데요. 사실 뒤에 보면은 또 예시로 저희가 다 써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으실 테지만, 여기에는 이제 NFT의 정의를 아이들이 다시 한번 적게끔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앞에서 아이들이 4개의 아이템을 골랐으면 그 아이템을 장착한 하나의 컷을 또 그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아까 어떤 뭐 카메라를 들고 뭐 세계 여행을 하는 뭐 승무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한 컷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아래는 이거는 나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적용해서 나만의 부캐를 만든 거기 때문에 나만의 부캐에 조금 저작권, NFT를 부여한다라는 느낌으로 여기에 이제 내 부캐 이름, 설명, 그리고 나의 부캐에 있는 뭐 차별성이라든지 뭐 누군가에게 이것을 팔 때 왜 이것을 뭐 이렇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구매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적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 QR코드를 타고 들어가시면 실제 이제 NFT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거래소 링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 더 또 심화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차식 교환에는요, 아래의 글과 그림이 설명하는 메타버스 신직업인데, 메타버스 세상을 아까 기획하고 스케치하고 설계하는 사람을 월드빌더라고 했죠. 정답은 월드빌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3, 4차시 때는 중요하게 할 게, 우리가 아까 이렇게 머지큐브를 만들었는데, 머지큐브는 닫았을 때는 이렇게 AR, 증강현실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풀르면 안쪽에는 내가 꾸미는 가상세계가 펼쳐질 텐데요. 우선 결과물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세계가 펼쳐질 거고, 저희가 2개 정도 요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면서 또 저희 팀원들끼리 이제 만들어 본 것 중에 2개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안에는 또 아이들이 가상세계를 자유롭게 꾸밀 텐데요. 자, 이걸 어떻게 꾸미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또 도면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 예쁘기도 한데 굉장히 실용적이게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도면이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처음에 막 예쁘게 하고 싶다 보니까 2개를 다 막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건물이 세워져서 이게 닫혀야 하기 때문에 큰 건물이 여기 이렇게 2개 가버리면 이 건물이 부딪혀서 이게 닫히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건물은 중간에 하나만 세우고, 이게 이렇게 닫혀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것들도 가능하면 여기 안쪽에 아이들이 배치를 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꼭 이제 옆에 붙여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닫힐 수 있는지 요거를 꼭 이제 포인트로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완성이 되면 집 모형이 되고요. 이거는 완성되면 건물처럼 타워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중에 아이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뜯고 여기에 스케치를 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또 친절하게 어떻게 이제 스케치가 돼야 하는지 저희가 이렇게 교환에 또 그림 스케치된 또 그런 예시 사진들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